따뜻한 햇살 속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봄날. 모란꽃이 피는 시인의 고장을 찾았습니다. 사계절 모란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영랑시인 하면 빼놓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모란이잖아요. 발길 닿는 곳마다 누군가의 혼과 열정이 서려 있는 땅.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을 돌아봅니다. 오늘 여정은 갈대와 바람이 머무는 강진만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갈대도 같이 춤을 추니까 제 마음도 덩실덩실 신이 나는데요.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인문학의 고장이라고 하죠. 강진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행도 즐기고 지식도 채우는 일석이조의 문학여행,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 만덕산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스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뒤에 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 쭉 있고 어디론가 올라가는 길 같은데 이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유배와서 이제 강진에서 4번째로 머물렀던 공간인 다산 초당에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이 머물렀던 그곳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죠. 네,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게요. 네. 네.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은 다산 초당에서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요. 역사의 현장이라서 그런 걸까요? 가는 길마저 범상치가 않습니다. 뿌리들이 한 폭의 약간 그림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흙을 덮어버리거나 그러면 이 나무들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 정호서 뿌리의 길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 그 시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또 쭉 걸으면 그 울림이 더 다를 것 같아요. 언젠가 이 길을 걸었을 시인의 마음을 느끼며 천천히 산을 올라봅니다. 선생님, 근데 울창한 숲에서 마스크는 썼지만 깨끗한 공기 마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러죠? 네. 네. 근데 도착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오고자 했던 다산 초당 현판이 보이죠? 여기 다산 초당은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유배를 왔었네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계시던 건물이 아니고요. 여기는 1957년도에 복원해 놓은 건물입니다. 또 뒤에 보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초상화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선생님의 그 유상하고 좀 많이 다르죠.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놓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상이 되겠습니다. 장장 18해에 걸친 귀향살이 가운데 10년을 다산 초당에서 지낸 정약용 선생.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인 만큼 이곳엔 그의 손길이 구석구석 묻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이 온도, 바람, 또 풍경까지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앞에 큰 돌도 있고요. 또 연못도 있는데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정석 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성씨, 정자하고 돌석자가 새겨져 있고요. 바위는 다조라고 그래요. 차다자 부뚜막 조자를 써서 그래서 여기에서 선수 차를 다려 들으셨던 저기 약천에 있는 물을 떠서 실하게 산실이다라고 해서 다산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다산초당 올라오기는 험하지만 이곳을 찾고 있죠. 유적지의 진가는 이야기가 더해져야 더 환한 빛을 내는 법이죠.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의미를 듣고 나니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정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예뻐요. 이 아름다운 정자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다산 선생님이 유배 왔을 때는 없었던 건물인데요. 바로 이 언덕백에서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이나 멀리 흑산도로 유배 갔던 정약전 형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던 곳인데, 이 천일각이라는 뜻은 천일애각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요. 이제 내가 나아갈래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와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뒤에 바다는 좀 호수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다산 선생님이 여기 계실 때는 고향 생각하면 슬펐지만 또 이한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이 풍경이 그냥 예쁜 줄만 알았는데 또 그런 애환이 담겨 있는 장소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말 걸어주는 이가 하나 없던 산기슭에 거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생의 암흑기 속에서도 그는 학문을 꽃피웠는데요. 다름 아닌 그리움이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번엔 산 밑으로 향해 봅니다. 또 걷다가 보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데요. 이곳에 왜 동상이 있을까요? 다산 박물관이 있죠. 그래서 박물관 입구가 되겠고요. 다산 선생님의 동상과 그다음에 비들이 있는데 이 비에는 다산 선생님 명언들이 새겨져 있고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요즘은 어딜 가나 박물관을 둘러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다산 박물관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약용 선생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선생님 저 여기 가봤어요. 여기 알아요. 그랬어요? 네. 누구랑 갔어요? 그거 비밀이에요. 여기 알면 다 아는데. 남자친구랑 갔구만.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니까 가서 보면 더 예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성이죠. 그런데 누가 여기 설계한 줄 아세요? 이거 왠지 느낌상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다산 선생님께서 설계를 하셨죠. 그래서 다산 선생님의 학자이지만 이렇게 성 쌓는 거, 배다리를 또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특출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시죠. 박물관을 둘러보다 보면 정약용 선생의 천재성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과학, 정치, 법의학, 문학, 경제 등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중 목민심서를 저술하고 실학을 집대성한 곳이 바로 강진인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를 오셨을까요? 그때 용조의 부인이었던 정순왕과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 애가 쪽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는데 아마 그 이유로 인해서 다산 정약용을 강진으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꼬리표를 달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지만 주막집의 노파가 포도시 이렇게 놓을 만한 공간을 마련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년을 기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년사의 회장 스님의 주선으로 인해서 고성사에서 약 2년, 옥리 이학내가라는 그 제자집에서 약 2년, 그래서 8년을 강진 읍내에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저희들이 방금 가봤던 다산 초당으로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약 10년, 그래서 토탈 18년을 강진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고요. 낯선 땅에서 시작된 외로운 삶.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의욕을 잃고 삶을 포기했을 테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이 10여 년 가까이 되는 유배 생활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러죠. 방대한 600여 권의 저술 작업을 하셨는데요. 특히 여기 목민심서 있네요. 이건 정말 유명하죠. 그러죠. 이 목민심서 글자가 공직관들의 청렴, 그다음에 공직가라는 어때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애민 사상을 특히 강조했던 게 이 목민심서죠. 공직관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필독서, 이 목민심서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그 유배 생활 동안 또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 책까지 만드시고 진짜 학자 중에 학자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세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열혈학자. 그의 업적은 두세기가 지난 2012년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다산 정약원 선생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죠. 여기가 이제 초당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초당만 들리지 마시고 이쪽 다산 박물관 정말 잘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 알고 사신 분들은 이 박물관을 꼭 들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땅에 스며 있는 또 다른 이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볼까요? 읍내를 지나다 보면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을 만나러 가봅니다. 초가집들이 있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혹시 모라니 피기까지라는 시 아세요? 알죠. 그 시를 썼던 영랑 김윤식 선생님 생가예요. 아, 그분이 살아생전 계셨던 곳.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민용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엽서에 시를 남겼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87편의 시를 남겨요. 그런데 60여 편의 시가 이 영랑생가의 주변의 사물들이 시의 소재, 글감이었죠. 복원해 놓은 시인 영랑의 생가. 겨우 47회의 짧은 생을 사는 동안 그는 이곳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며 남도의 노랫가락과도 같은 구슬픈 시들을 쏟아냈습니다. 영랑시인 맞아요. 맞죠? 영랑 선생님의 생전의 모습이죠. 굉장히 허남형이셨고요. 원래 이제 이번이 순수 서정 시인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노래한 시. 그런데 시도 잘 쓰셨지만 음색이 굉장히 고와가지고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셔서 이 성악가의 꿈을 접게 되죠. 북에는 소월, 남에는 영랑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획을 그으셨잖아요. 그러죠. 영랑 선생님은 아마 자기 가정을, 가족을 또 크게는 자기 거울, 더 넓게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들을 여기서 쓰게 되신 거죠. 영랑 김윤식을 대표하는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도 이곳에서 탄생했죠. 영랑 시인 하면은 모라니 피까지는 가장 유명한 시잖아요. 근데 여기 곳곳에 그 소재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죠. 영랑쌤이 시는 남도의 구수한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시면 네. 뭐가 있어요? 장독대.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분 날 감나무 잎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누이가 그걸 보고 오메 단풍들 건네 이렇게 하니까 영랑 선생님이 시감을 떠올려서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는 시를 그 예쁜 모라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죠. 시에 보면 이제 5월에 꽃이 핀다고 했는데요. 사계절 모란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모란을 사계절 내내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모란은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오, 오늘 부귀영화 많이 갖고 가겠어요. 일반적으로 모란은 봄의 끝자락에서만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세계 모란원은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리 온실을 갖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시문학파 기념관도 조성돼 있는데요. 문학의 유파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정치적인 것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순수 문학으로 가자라고 해서 탄생했던 게 이제 시문학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시문학파를 만들었던 분이 이제 영랑 김윤식 선생, 그다음에 영화 박용철이라고 혹시 아세요? 떠나가는 배라는 시를 썼던. 네. 그분이 저축이 돼서 이제 이 시문학파를 만드셨던 것이죠. 야,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한번 잘 봐볼게요. 그러세요? 네. 친일을 강요하던 시대,
누구에게나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말만 사용해 삶과 자연을 노래했던 9명의 시문학파 시인들. 그들의 순수한 언어의 세계가 고스란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참 광진은 뭐 볼거리도 많고 또 인문학과 역사가 같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또 볼 수 있는 적절한 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기념관들도 또 있고요. 야외면 또 야외에서 이렇게 나름 또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들을 많이 조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랑생가에 오시면 마음에 이렇게 안식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 번쯤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영랑생가에 오셔서 이런 9분의 시인들의 시를 느껴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런지요. 이 땅을 무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 발걸음을 부르는 곳.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인문학 기행의 종착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이곳이 우리의 문학여행 마지막 코스인가요? 네, 오늘 여러 곳을 둘러보셨죠? 여기는 이제 다산 선생님께서 4년간 머물렀던 그런 동문매방가라는 주막집입니다. 선생님이 머물렀던 그 자그마한 방을 사의지라고 했는데요. 4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더욱 바르게, 용모는 항상 단정히, 말은 할 말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지키고 사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당신이 기거했던 방을 사의제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대역죄인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을 주민들은 모두 기피했는데요. 유일하게 맞아준 곳이 바로 이 주막입니다. 뒤에 두 분은 누구세요? 이 주막집의 주모였어요. 주모? 여기는 네, 주모의 딸이고요.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이 주막집에 있던 제자라든지 이 주모를 은인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다산학도 남겨질 수가 없었다 할 정도로 다산 선생님, 아마 그분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왕도 아니고 아마 이 주막집의 이 주모라고 흔쾌히 말할 정도로 다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주막집 주인이었죠. 정약용 선생님께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죠. 참 고마우신 분들 네. 같아요. 근데요, 선생님, 주모 하니까 저 배고파요. 그래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우리 옛날 생각날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지식을 가득 채웠으니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워볼까요? 지글지글 전부치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그 옛날 정약용 선생이 머물던 주막을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당시 그가 즐겨 먹었던 투박하면서도 구수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찬이랑 국에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는데 선생님 이건 무슨 국이에요? 이거는 아욱국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즐겨 드셨던 조밥의 아욱국이에요. 아욱국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약간 된장기에다가 아욱이라는 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이는 건데요. 소화가 굉장히 잘 된 그런 채소예요. 바지락전이거든요. 그래서 강진은 바닷가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바지락도 또 풍성하게 나왔고 이런 김치들도 이 식당 주모가 손수 다 이제 직접 담근 것들인데요. 특히나 이 물김치 있죠. 네. 색깔이 어때요? 보라색이에요. 그러죠. 봄에 이제 이른 봄에는 이 갓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보랏빛을 띄어요. 그래서 보라색, 자색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국물 보세요. 이 갓에 이 보라색에서 우러나온 국물이거든요. 말씀 듣는 와중에도 이 구수한 냄새가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얼른 한숟 뜰까요? 그러죠. 네.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푸근한 손맛. 시골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밥상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 씹을 때마다 나오는 육즙이라고 하죠. 네. 그게 되게 풍미가 좋아요. 그러죠. 이 아욱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러면 식감도 좋고요.
이 아욱에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와, 간이 그렇게 세지도 않으면서 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한 입 딱 넣는 순간 편안해요. 자극적이지 않고. 또 이 아욱이라고 했죠. 이 아욱이 씹는 식감이 또 좋네요. 그러죠. 아욱국 끓이는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옛 속담이 있다죠. 이제는 며느리 대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곳 사이제에서 우리 또 정약용 선생님이 즐겨주셨던 조밥과 아욱국, 그리고 강진에서 나는 바지락으로 만든 맛있는 전까지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다산의 지성, 또 영랑성과 영랑의 감성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인문학이 살아있는 고장 강진이잖아요. 이곳에서 뚜벅뚜벅 걸으면서 여행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면서 마스크 꼭 쓰시고 강진 많이 놀러 오세요. 남도답사 1번지이자 감성여행 1번지라 불리는 곳. 정약용 선생과 시인 김영랑의 무수한 발자취를 따라 사묵사묵 둘러보기에 더없이 좋은 땅. 올 봄에는 강진으로 떠나보는 것 어떨까요?